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바를 이루는 기초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고 그리고 클래스에 필요한 기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것도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직접적인 객체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의 내부에는 동적 바인딩이 가능하며 추상화된 메소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페이스 안에는 어떠한 필드나 어떠한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가 어떠한 기능성을 받아야 할지를 정의해주는 abstract 메소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폴리모피즘에서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를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인터페이스 안에는 다이나믹 바인딩이 가능한 다이나믹 메소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클래스 사이의 상속 관계는 단일 상속, 즉 자녀가 두 부모를 가질 수 없지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사이의 상속 관계는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부모로 상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고 다중상속이라고 부르고, 예제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와 생김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상 메소드, abstract 메소드를 아까 전에 이 추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 강의에서 추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터페이스는 오직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추상 메소드를 왜 선언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추상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는 바디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가진 abstract 클래스나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선언되고 나서 구상 클래스, concrete 클래스가 이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 무조건 이 abstract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행동성, 즉 클래스의 행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abstract 메소드로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 선언된 abstract 메소드를 모두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속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메소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여기 있는 behavior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행동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직접적인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배운 개념을 가지고 한 가지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예시는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한 회사에서 고객과 직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필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개인 직접적인 사람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등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지고 직원 그리고 고객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이며, 이 abstract 클래스이기 때문에 일반 클래스와 같이 필드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 abstract 메소드를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abstract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abstract 메소드의 이름은 A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우리의 구상 클래스들, 콘크리트 클래스인 employee 클래스 그리고 customer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두 클래스는 다 클래스 person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실제로 쓸 때는 class customer extend person, class employee extend person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필요한 애트리뷰트들을 정의를 했고, behavior를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선언했던 abstract void a 라는 이 메소드가 여기 void a 라는 형태로 무조건 오버라이드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 메소드를 선언하는 이유는 상속하는 이 클래스, 상속하는 클래스에서, 즉 자녀 클래스에서 이 행동을 무조건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abstract 메소드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고객들의 뭐 정보 보안을 위해서 security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인터페이스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커스터머 클래스는 이제 person 클래스를 하나 상속하고 있으므로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를 다중으로 상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두 개를 상속하도록 만들었고, 이때 필요한 키워드는 implement라고 합니다. implement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safe라는 메소드, shop online이라는 이 메소드, 이 메소드들은 인터페이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소드의 선언이 abstract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라는 키워드는 붙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에서 메소드를 선언할 때 abstract 키워드는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abstract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safe하고 shop online이란 메소드도 abstract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스터머에 무조건 override 되어야 한다 라고 여기 밑에 작성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override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A, person 클래스에 있는 A 메소드, security 클래스 안에 있는 safe 메소드, 온라인 인터페이스 안에 있었던 shop online 메소드를 모두 override 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써 주었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코드로 옮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도표 그림에서 봤던 클래스들을 실제로 코드로 한번 선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GitHub 밑에 주소를 공유해 놓았으니까 그쪽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맨 위에 person 클래스가 있었죠. person 클래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bstract 클래스였고, 이 person 클래스를 선언한 이유는 앞으로 선언하게 될 employee 클래스와 customer 클래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즉 employee 클래스와 customer 클래스의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서 추상화된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이제 employee의 boss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 관련된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그냥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해 줄 필요 없이 여기에 묶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extend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럴 편의성을 위해서 person 클래스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person 클래스는 이전에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 한 가지 abstract 메소드를 한번 선언을 해보았습니다. abstract 메소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이 가능하고 void say thank you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고, 보시다시피 say hello 이 dynamic concrete 메소드에는 body가 있는 반면 이 abstract 메소드에는 body가 없이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employee 클래스에서 어떻게 extend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 say thank you라고 하는 메소드가 abstract로 선언이 되었는데, 이 personal extend 하는 employee에서는 이 say thank you를 무조건 override 해야지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customer 클래스에는 아직 override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강하게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인 즉슨 컴파일 에러가 났다는 말입니다. 이 컴파일 에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bstract or implement abstract 메소드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say thank you in person 안에 있는 say thank you를 implement 해야 되는 것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employee 클래스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say thank you를 잘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에러를 한번 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mplement 메소드를 누르면 여기 오버라이드 되지 않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security 인터페이스, 그리고 person 클래스에 있는 abstract 메소드들이 나오게 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override 되면서 모든 필요한 abstract 메소드들이 override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커스터머 클래스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간단하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콘솔 메시지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person 클래스에 보면은 지금 젠더가 인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즉 성별과 성별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연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신에 선언해 놓은 이넘, 젠더의 이넘으로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할 데이터는 인트 타입이 아니라 젠더 타입의 젠더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젠더 타입의 메일 혹은 female 이렇게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상속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여기 implement라는 키워드가 있고 implement 하게 되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security 인터페이스, 온라인 인터페이스 이렇게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가 미리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상속할 때는 extens라는 키워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는 implements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는 단일 상속이고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마로 구분해서 상속하고 싶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들을 넣어서 다중 상속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는 이제 employee 클래스에서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customer 클래스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커스터머 클래스에 있는 기능성들을 한번 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쇼핑이 있겠죠. 그리고 say hello, 그 다음에 say thank you도 커스터머 클래스에 들어있으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fe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상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콘솔에는 인플로이가 보낸 메시지 하나 그리고 커스터머가 보낸 메시지 4개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해 보면 Thank you from employee, employee에서 메시지를 하나 보냈고 Hello from person. 왜냐면은 이 hello는 지금 person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employee에서 hello, say hello를 불러도 hello from person이 나올 겁니다. 이제 지난 폴리모피즘 다형성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이것을 hello from person이 아니라 hello from customer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customer 클래스에서 이 say hello를 override 해야겠죠. 그러면은 dynamic method dispatch를 통해서 여기 customer 클래스 안에 있는 say hello가 이 person 클래스에 있는 say hello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say hello를 불렀을 때 본연의 메시지를 출력하게 하는 방법은 폴리모피즘을 사용하는 법이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메시지 여기 아까 전에 abstract 메소드들을 override 해서 커스터머가 각각의 메시지를 준 것이 다 잘 출력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의 강의 노트를 확인하시고 또 작성된 코드를 GitHub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